오케이. 자, 오늘은 제목이 팔과 다리의 가격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할 텐데요. 우리 이번 주 우리 조는 거미줄 토론이에요. 네. 거미줄 토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어 3개에서 5개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왔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미리 책을 읽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자기가 그 주제를 정한 것들에 대해서, 핵심 주제를 정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주제 골라서 거미줄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실 거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 토론 들어갈 건데요. 자, 오늘은 일단은 책에 대해서 읽어보신 그 소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한 명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이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그 의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가슴이 아팠고, 배고프다는 거가 그렇게 심각하게 그 사람들한테 다가온 게 너무 아팠어요. 저가 그 배고프지 않다는 거 자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또 그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도 승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맨 처음에 굶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게 돼 있었는데, 그게 되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냥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되게 소홀히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좀 반성이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지성우란 사람이 북한에서 살면서 우리나라랑은 굉장히 다르게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인민군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우리나라랑 많이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반면 지성우의 큰 아버지는 노동당원이어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와 대비가 됐고,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다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해줬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아무튼 뭐 가슴도 많이 아팠을 거고, 그죠? 분노도 이렇게 느꼈을 거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처절하다, 그죠? 배고픔과의 전쟁, 사상과의 전쟁, 그죠? 가족에 대한 그 애틋함들이 어떻게 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그죠? 사방이 막힌 듯한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생각들 했을 텐데,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그 핵심 주제들 가지고 1차 토론 나누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 일단 북한, 배고픔, 사랑 이렇게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진짜 북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일상생활 생각 안 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일단 내막을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썼고요. 또 배고픔은 진짜 저는 평소에 배고픈 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또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배고픈 기분에 되게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속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미치는구나를 보고 정말 너무 이렇게 뭐랄까 감사할 줄 몰랐던 생각도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와중에서 이렇게 서로 챙겨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진짜 어떻게 인간이 저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들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으로 신조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팔과 다리, 노동당, 굶주림 이렇게 3가지를 했는데요. 여기서 팔과 다리를 한 이유는 여기서 지성우라는 사람이 석탄을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마취도 안 하고
팔과 다리를 자르는 게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했고, 노동당은 북한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지성호 같은 사람이나 마을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기서 나오는 일부 노동당들은 먹을 것도 잘 먹고 완전 풍족한 삶을 사는 그런 공산주의의 모습, 그런 게 딱 해가지고 골랐고요. 그리고 굶주림인데 살짝 풍찬이 형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북한의 이런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굶주려가지고 했던 게 해가지고 시골을 이렇게 정했어요. 저는 학부탐강이랑 의지를 했는데, 일단 학부탐강은 그 마을을 대신해서 이 책을 쓴 말이긴 한데, 이 소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그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 시대적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었고, 의지는 이 소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난해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려고 처절하게 노력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의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과 배고픔을 했는데 가난하고 배고픈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잔인한 모습들이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지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팔과 다리랑 의지를 했는데요.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그 석탄을 도둑질 하려다가 잘못 떨어져서 팔이랑 다리가 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페인트 공장인가? 그것도 세워서 하고, 곱슬이들의 대장도 되고, 그리고 탈북도 결국엔 해가지고 그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되게 인상이 깊어서 신으로 선정했습니다.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성호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지성우가 그 책 앞부분에 그 남한에 대해서 학교나 그런 데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을 때 좀 남한을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남한을 공산화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약간 자기가 군인이 되고 싶었다, 인민군이 되고 싶었다는 말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도 똑같은 북한 사람이고 좀 북한식 주입식에 대해서 찌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처음엔 안 좋게 봤는데 북한 주민이라도 뒤로 갈수록 살려고 좀 계속 바둥바둥거리는 게,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만약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갈수록 좀 불쌍해 보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그 한국에 와서도 대학을 들어가고 거기서 또 단체를 설립하고 그러면서 한 단계씩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약간 제가 봤을 땐 되게 멋진 사람이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성호라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느꼈지만, 일단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마취 없이 팔과 다리를 그렇게 자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그건데, 그걸 어떻게 버텨가지고, 그리고 또 다리가 없는데도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런 업적을 세운 걸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결단력도 결단력이지만 좀 판단력이 되게 그래도 북한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은 게, 인상적인 문장에서도 적었지만 소년이 그 어른들 세계를 어릴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고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왜 삼촌을 의심할 생각을 못했나 자신을 자책했다 그랬는데, 점점 소년에서
그 뭐랄까 책임감이 있는 그런 어쨌든 거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냈으니까 이 점에서 우리도 정말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뭔가 좀 본받아야 될 점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그 수술을 할 때 그 의사가 이 사람이 막 의식을 잃지 않게 하고 막 그럴 의식을 주려고 내 이름이 뭐냐, 너는 왜 살아야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 여기서 너는 왜 살아야 하느냐에서 그 아버지가 거나 그러면 자기가 가장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막 계속 죽여달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런 가족부터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되게 용감하고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그 의사가 질문을 하는 부분에서 수술 중이었고 팔과 다리를 자르고 있었고 마취도 없이 그렇게 아프게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도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냐, 왜 살아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아픈데도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것 같은데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에서 되게 인간이 기뻤습니다. 여기 지금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 있었을까? 각자에게? 저는 총살하는 장면. 청소라는 장면. 그게 왜 이렇게 인상 깊었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죽음이 궁금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그거 보려고 고개를 내미는 게 참 너무 비극적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저는 진짜 정말 정신 나갈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회가 너무 안다. 저는 삼촌이 속이는 장면이랑 할머니가 석탄을 사주고 음식을 준 그런 두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삼촌은 친분이 있는 관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이고 갔는데 할머니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되게 대비를 그래.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소년이 열차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전봇대에 부딪힌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상상을 했었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소년이 떨어지고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그 소년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파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삼촌이 배신을 한 삼촌이 속인 그런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 이 지성호가 막 약초 같은 것도 힘들게 맨날 캐고 그렇게 다 많이 먹을 거를 모아놨는데 그걸 삼촌이 한순간에 사기를 쳐가지고 같은 삼촌이면 어머니의 그런 친가족인데 그런 것도 다 무시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승주가 말한 석탄을 산다고 할머니가 그 옥수수를 준 그런 장면이랑 그 재현이가 말한 살려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계속 그냥 밟진 않죠. 넘어 지나가고 그런 장면이 저는 그 두 개가 되게 대비가 됐는데 그 다리를 다쳤을 때 지나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었고
기차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프다고 하고 그 다리 잘린 거랑 팔 잘린 거를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던 사람인데 그 할머니는 그 사람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그냥 내 아들이 다리랑 팔이 잘려서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석탄을 사달라고 하는 그런 엄마랑 여동생의 말만 듣고 그냥 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혹시 만들어 온 질문들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방금 우리가 한 얘기 중에서 되게 대비되는 게 승주가 그 할머니는 도와줬고 그러니까 삼촌은 배신했고 약간 우리 둘은 그 사람들이 외면한 거를 말했는데 이게 이 책 뒷부분을 보면 되게 사람 표정을 받고 안 받고에 따른 결과라고 나와 있어서 다들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난 되게 좀 신박한 관점이었던 것 같아. 사람 표정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나도 거기를 읽었는데 질문을 써오기도 했는데 그게 이 장강명이라는 그 사람이 그게 단순히 밤과 낮의 차이는 아니었을까 하면서 너 한 말 표정을 보고 안 보고의 그 차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 맞아, 나도 조금 단순히 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모성애 같은 거 아닐까. 그 할머니는 어쨌든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구걸하는 엄마를 본 거고 같은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약간 방금 그 생각도 든 게 그 소년이 쓰러져 있을 때는 되게 많은 사람이 지나갔잖아.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 그 상황에서 지나간 군중심리. 군중심리. 맞아. 누군가 하겠지 하고 난 지금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그럼. 근데 또 자기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남한테는 신경을 쓸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런 여유가 없어. 질문 혹시 질문 나는 좀 이거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소년이 이제 마지막에 수술 받을 때 그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장애인이 된 채로 살아남아봤자 다른 가족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생각을 아직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적혔는데 여기서 첫째로 든 거는 그러면 그 생각을 다음 그 이후에는 했을까가 첫 번째로 들었고 장애인이 되면은 그게 무조건 가족에게 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라면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아니고 그냥 다른 좀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면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그런 인식 같은 게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면 어떨까? 근데 약간 반대로 생각해보면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살려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기 희생해서라도 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그런 원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나는 장애인이 말 가족이니까 가족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같이 이겨내고 막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좀 아닌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 나는 그냥 조금 반반일 것 같아. 왜냐면 어디서 봤는지는 잘 안 나는데 치매가 있는 그런 엄마를 돌보는 그런 딸이 쓴 그런 글을 봤었는데 그 맨날 엄마가 치매니까 완전 애기같이 행동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되게 솔직히 진짜 너무 그러니까 작은 애기같이 행동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다 큰 어른이 그러니까 조금 짜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왜냐면 솔직히 말해 자기도 어렸을 때 엄마가 다 키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반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장애인이 되면은 솔직히 다른 사람이 케어해줘야 되는 부분이 엄청 많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조금 몸이 힘드니까 그런 거 다 받아줘야 되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좀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우리가 막 시험 같은 거 있다고 했을 때 되게 절박하게 공부하면은 좀 더 바쁘게 살면은 좀 더 잘 살고 오히려 여유로우면 좀 맞아. 오히려 그러지 빡살고 않-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맞아.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이 있는 것도 그렇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진짜 너무 가난하고 진짜 앞에서 나오는 가난에 거의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가족들보다는 훨씬 화목하고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얘가 배고프구나 하면서 이렇게 더 나눠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배고프게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러지 않을까. 맞아.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한과 북한이 빈곤한 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북한은 좀 이제 진짜 식량이 부족한 육체적 빈곤이라면 남한은 약간 정신적 빈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감사함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냥 자본주의적으로 꽉 찬 게 사실 그게 더 안타까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나요? 나 질문 하나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엄청 6.25 때 공을 세워서 그 높은 그런 돈 많고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러면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아버지가 조선노동당 간부고 넷째 작은 고모가 그 고급 장교인 고모부랑 결혼해가지고 그 둘이 제일 잘 산다고 나했었는데 그 언제 한번 아빠랑 이 사람 지성우라는 그 사람이랑 가가지고 맞아. 그 고모부 감사하다고. 고모랑 고모부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랑 받아오잖아. 근데 그 장면 보면서 되게 의문점이 들었는데 큰 아버지도 그렇고 이 고모부라는 사람도 그렇고 되게 잘 살잖아. 근데 왜 먹을 걸 갖다 줬어도 되고 좀 도움을 줬어도 됐는데 왜 찾으러 가기까지 도와주지 않았을까 좀 의문이 들었어. 놀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제일 잘 살긴 하는데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풍족하잖아. 근데 그 사람 다른 그 큰아버지랑 그 사람이 그러게. 제하고는 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그래. 사실 뭐 그렇게까지 도와주기 힘들 수도 있지만 각자 가정을 차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 막 김정은처럼 이렇게 부유한 게 아니라면 솔직히 우리도 조금 가족끼리 좀 뭐 네가 가난하고 부자여도 이렇게 막 돈 꼭잘 주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일단 몰랐다 했잖아. 그때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맞아. 이 그냥 일본으로서 이제 잠깐 그때 들었잖아. 맞아. 근데 나는 이런 진짜 북한이 공산주의 나라잖아. 일부 계층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사는. 나는 그게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렇지. 사실 그 6.25 당시 때는 막 남한에서 북한을 넘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똑같이 일 안 해도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을 거야. 공산주의가 사상으로 봐서는 진짜 완전 좋잖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니까 모두가 같이 일하고 모두가 같이 논다는. 맞아. 왜냐면 그때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엄청 맞아. 좋게 들렸을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이렇게 실행이 되니까
절대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 경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 체제가 사실상 맨 처음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건 맞잖아, 그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북한 체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이 개입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자본주의 이런 체제도 지금 점점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인 것 같긴 한데 좀 변질돼 가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그것도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세금이랑 공산주의랑의 차이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간에 세금도 나라가 걷어가는 거고 공공시설 같은 거 제공해 주는 거잖아. 근데 북한은 그게 전체 100%일 뿐이지. 어쨌든 우리도 공산주의랑 섞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 어쨌든 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한테서 강제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돈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은 뭐 우리는 100%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 그런데 일단은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경제 체제부터 먼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고 집도 가질 수 없고 그런 경쟁 체계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 경쟁 체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얻는 건데 그게 북한하고 많이 다른 거 아닐까? 근데 나도 사실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게 경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제 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 지금 우리는 딱 적당하게 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좀만 경쟁이 중요하다 이러면 이제 사회진화론으로 가는 거고 사회진화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무조건 정당하게 되는 거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고 또 반대로 가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지. 경쟁이 절대 필요 없다. 경쟁해서는 안 된다가 되는 거니까. 사실 그 기준은 뭘까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가끔 우리가 이제 입시 욕하면서 그러잖아. 남을 짓밟으면 물러갈 수 있는 체제라고. 사실 이 사회의 존재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과연 그 경쟁이라는 게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 또 그 경쟁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데 그거를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좋다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내 생각은 경쟁은 일단 필수적인 것 같아. 왜냐면 맞아. 일단 회사에서도 우리 만약에 삼성을 예로 들어보면 삼성은 핸드폰을 만들잖아. 근데 애플도 핸드폰을 만들잖아. 두 회사가 경쟁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두 회사가 경쟁을 함으로써 좋은 게 더 좋은 게 생산되고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경쟁을 하면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지 않아? 그건 맞지. 맞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쟁은 사실 필요하다고도 보는 게 근데 인간 자체가 인간 자체가 그냥 경쟁을 하는 거야. 그건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솔직히 생각해보면 굳이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게 없는 경우에도 경쟁하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을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 뭐 뭐지?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도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좀 경쟁하려고 하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 약간 자기가 경쟁을 함으로써 피해를 주는 게 있어. 약간 나는 얘랑 경쟁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얘가 나랑 경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얘는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나를.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맞아. 경쟁심을 느끼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 맞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근데 우리 사회는 경쟁 속에서 돌아간다 해도 같아. 맞아. 그거 아니야. 그건 진짜 경쟁 없이는 사실 이 사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해 나도. 왜냐면 지금 우리 주변 봐도 경쟁해서 더 좋은 걸 내놓는 거고 경쟁해서 더 좋은 자리를 더 좋은 얻는 아이디어를 거고. 내놓고 회사들도 다 그렇고 사실 만약 회사 안에서 경쟁이 없다 그냥 똑같이 진급한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라고 하겠어.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이 하는데 사실 경쟁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지만 체제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경쟁을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거야. 그 경쟁이라는 걸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의욕을 없애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는 소련하고 미국이 대립을 이뤘잖아. 둘 다 가장 컸고. 그런데 소련은 그런 공산주의 체제를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그렇지. 그런 기업들을 다 통제하고 경쟁을 막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미국한테 지고 소련은 붕괴됐잖아. 그렇지. 그 혹시 그 저작권 질문 읽어봤나요? 저작권. 아니 나 읽고 나면 기억을 못해. 어?
아니 내용만 말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이제 저작권 요즘에는 이제 저작권 인터넷에 많이 떠도니까 그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저작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캠페인은 그 마크가 있어. 저작권 사용해도 된다. 그 free using에 마크가 있는데 그거를 붙이면 이제 자기가 사용하다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쪽 부류는 그렇게 하면 창작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야. 읽었어. 읽어봤지? 읽어봤지? 그게 뭐냐면 그 마크를 붙이고 다 사용하게 돼버리면 내가 만든 거에 대한 가치감이 없잖아. 그 뭔가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근데 난 그 말 맞는 거거든. 실제로 모두가 다 이용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서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잖아. 왜 하려고 그러겠어? 솔직히 그거는 북한도 처음에 잘 됐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뭔 신념이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도 어차피 동물이고 자기가 자손에 먹을 게 안 돌아오는데 왜 좋은 거 하려고 그러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걸 배제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닐까? 근데 그지? 왜 체제를 이렇게 강요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 약간 공산화 시키려고 다른 나라들이 다 모든 나라를 그렇게 그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게 그것도 되게 의문이다. 그치 나라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게 공산. 지배하려고 해서 그런 건가? 근데 일단 아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 왜냐면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세뇌를 받잖아. 다른 나라들이 지금 공산화가 안 돼서 못 살고 있다라는 지식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공산화 시키고 싶겠지. 근데 자기네 나라가 훨씬 못 사는 거 보면서 왜 그러는 거야? 글쎄, 근데 나도 그 책을 읽으면 아니.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되면 보통 그러잖아. 이제 자기네 나라 못 산다는 걸 알잖아. 나중에 돼서 이 사람도 어른들 세계가 뭔가 잘못하다는 깨달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나중에 돼서 공산주의를 찬양한다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어릴 때는 이제 공산화 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커서는 그런 사람 없지 않을까? 근데 진짜. 그래도 진짜 세뇌되면은 그렇지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후춘지나 이런 사람들도 진짜 공산주의, 그러니까 북한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맞아. 거미줄 좀 해봅시다. 그 핵심어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설명을 준다. 그 자유는 산소다라는 말이 있잖아. 자유는 산소다. 그러니까 없으면 진짜 죽도록 갈망하는데 있으면 모르는 거. 이거 다 쓰고 이거 빨리 쓰자 우리. 저도 이거 빨리 쓰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래 좋아. 인사 사람을 모르겠어. 근데 나는 팔과 다리랑 의지랑 살짝 연결해서 봤거든. 그렇게 하지. 그치. 그 팔과 다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